그날따라 아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한참을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지만 안 울리는 게 더 불안했어요. 언제 또 수정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보고서. 방금 내놓은 기획안에 좋은데 다시 생각해보자는 답이 돌아올 게 뻔한 상사의 표정. 뇌 한켠에 그 얼굴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죠. 휴대폰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또 그 사람이 야, 이거 다시 해 라고 할지. 언제 또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야? 라고 비웃을지. 도망가자. 어디든 좋으니까. 결국 출근 대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핸들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차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외곽도로로, 더 멀리로. 2시간을 달렸을까요? 익숙한 대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회장님 댁이었죠. 남편 쪽 시댁 어른. 지금은 은퇴하셔서 농사 짓고 조용히 지내시는 분. 몇 해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 집안의 큰 기둥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고 툇마루에 앉아있던 회장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나?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왜 왔냐고 묻지 않으시고 왔냐고만 말해주시는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요. 슬리퍼를 신고 말을 올라가니 회장님이 조용히 자리 하나를 비워주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 막 쪄낸 고구마 몇 개, 구수한 국물 한 그릇. 말은 없었지만 그게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다가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온 거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목이 맥혔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회장님이 웃으시며 고구마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내밀었습니다. 우리 송이는 옛날부터 기질이 있었지. 마음속에 용도 있고 눈에도 불이 있고. 그런 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터지니까 갑자기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회사가 작지만 자유로웠고 말도 잘 통했죠. 그런데 새로운 팀장,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온 상사 한 명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자유롭게 해봐요. 틀 깨는 게 우리 DNA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람이 제가 내민 기획안을 보곤 회의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 말할 때 지어졌던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왜 저런 걸 냈지? 라는 눈빛. 아무도 웃지 않았고 공기는 싸해졌습니다. 지시한 대로 한 거예요. 라고 말해봤지만 돌아온 말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니 뭘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도적으로 움직여요. 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선 보고 없이 움직이면 곤란하지. 라는 말이 따라왔죠. 매일 밤 야근하면서 이번엔 맞게 했겠지 싶으면 또 다시 처음부터 보자는 답이 돌아왔고요. 내가 너무 눈치를 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걸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제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자
회장님이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어요. 그거 이중부속이라는 거다. 예? 겉으론 혼약하는 척, 실제론 안 된다는 식. 말론 해보라 해놓고 결과 나오면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말장난이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하게 제 마음을 짚으신 것 같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말이 많지만 책임지는 말은 안 해. 진짜 어른은 말 대신 방향을 보여주지. 너는 지금 말에 갇힌 거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시는 그 말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정 회장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 밥 한 끼를 다정히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죠. 마루에 누워 뒷산 능선을 바라보던 어느 날, 송희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나를 지켜야지. 서울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간 못했던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복귀한 첫날, 낯설고도 익숙한 회의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의자들은 그대로였고 회의 자료는 여전히 PPT에 글자가 꽉 찬 상태였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팀장은 역시나 회의 도중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며 끼어들었죠. 송 대리, 지난번 아이디어 다시 정리해봤어요? 네, 팀장님. 시장 조사한 자료와 저희 고객군 반응 둘 다 반영해서 이 방향으로 제시드릴게요. 근데 이거 기존 브랜드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역시 또 이 말이 나오는구나. 속으로는 잠시 가라앉았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라는 지시에 맞춘 결과입니다. 정확히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취지엔 부합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구체적인 방향을 따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 팀이 다시 맞춰볼게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정하게 마무리하자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의 눈빛엔 짧은 당황이 스쳤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 팀원 정은 씨가 송희 씨를 따라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말하는 거 완전 멋졌어요. 아니야, 뭐. 진짜예요. 팀장 말에 다들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괜히 뭐라 들을까봐. 근데 언니가 오늘은 딱 정리해주니까 숨통이 좀 트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단 사실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 처음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송희 씨는 정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루에서 보던 하늘빛이 서울 하늘에서도 똑같이 보였고 그건 변함없는 어떤 지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저 오늘은 목소리를 냈어요. 빌었어요. 그럼 됐다. 그게 첫발이야. 이후 팀원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때 한두 명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송희 씨의 PPT에 팀원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건 큰 승리도 아니고 외부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한 균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단단히 세우기 위한 균열이었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팀장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휴대폰을 덜 보게 되었고 이전처럼
대놓고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송이 씨의 기획안이 마침내 본사 임원회의에까지 올라갔을 때 팀장은 처음으로 이번은 괜찮네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상 그의 입장에서 최고의 칭찬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본사 기획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송이 씨, 요즘 제안서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참 무난했는데 요즘 건 좀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틀리지 않기 위해 만들었고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적당히 숨겼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도 나의 생각도 살아있는 채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정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됐지.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만 통하면 그 다음은 스스로 흐른다. 이제야 알겠어요. 틀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제일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 회장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다. 누구나 다 안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일이 그거야. 자기가 자기로 사는 거. 며칠 뒤 팀 막내가 저녁 시간에 송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선배, 저 진짜 말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저 요즘 팀장님 말이 너무 헷갈려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보고하면 또 왜 멋대로 했냐고 하고. 그 말에 송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나도 겪었어. 그게 이중구속이라는 거야. 겉으로는 허락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말라는 거. 사람 마음을 흔드는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송이 씨는 대답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을 먼저 봐. 내가 지금 이 말에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감정은 틀리지 않거든. 그 감정이 맞다고 느껴지면 조심스럽게라도 말해.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라고. 막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고 조심스러운 끄덕임이 다음 변화를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몇 달 후, 가을 냄새가 나는 시골. 정 회장님의 집 마당 평상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송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정 회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자기 마음 안 듣고 살면 결국 나중에 자기한테 미안해져. 정말요? 그럼 남한테 미안한 건 괜찮아. 근데 자기 자신한테 미안해지면 그건 오래가. 그 말에 송이 씨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감정을 믿고 다시 말하겠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틀리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말과 표정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틀렸나, 내가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목소리에서는 이렇게 삶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들려드릴게요.